이동형과 이상호를 비롯한 뉴박 스피커들, 웃을 날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래식 언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참기자들도 많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뉴박 세력들을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광고비도 곧 공개될 거라고 하던데 지금 얼마나 쫄릴까요? 영상으로 현재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굿모닝 충청에서요. 조화준의 직설이라면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 이재명의 뒤를 봐주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대한민국에 기레기만 있는 건 아니다. 자, 슈퍼챗 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라리님, 점점 더 각성하게 되니 슬퍼집니다. 개혁할 수 있는 당대표 선출로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 대통령을 지켜드리는 일이 되었네요. 예,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시고 당은 당의 일을 각자 우리의 할 일을 합시다. 맞습니다. 진호님도 감사드리고요. 탕님, 문저 털래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같은데. 자, 기사 보겠습니다. 소위 뉴 이재명 세력들과 자칭 친명계 의원들은요, 정청래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내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은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 자신과 결이 다른 이들을 반명으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하는 소위 뉴 이재명 세력들이다. 뉴 이재명 세력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렇게 날뛰는가, 이걸 짚어봐야 한다. 지금 분명히 뉴 이재명 세력들이 목에 힘을 주고 다니게 만들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경고에도 꿈쩍 않는 여 지도부, 청와대 정무 라인도 멈췄다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기사가 올라왔다.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은 점점 더 술렁거리고 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썼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려운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해.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패배로 규정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노컷뉴스는 당 안팎의 전원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X메시지 뜻은 지방선거 책임론 속에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오히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는 등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행보에 나서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 해석했다. 등대지기님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금 못 받는 시사건건 시청자 지원금 감사합니다. 이는 노골적인 갈라치기 기사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에도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 청와대 관계자는 노컷뉴스 측에 정무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도 정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사실상 최후 수위의 공개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당내 갈등이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근 민주당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이 권성동과 텔레그램을 통해 이준석 국힘 대표를 두고 내부 총질이라 하는 당대표라고 비난했을 당시 동아일보조차도 이는 당무 개입이라고 했다. 또 2023년 국힘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은 대놓고 전당대회에 개입해 김기현을 당대표로 밀었고
그때 나왔던 단어가 윤심이었다. 윤석열은 대놓고 나경원 당대표 출마를 못하도록 주저앉히기까지 했다. 정청래 대표가 뭘 하든 말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후 통첩을 날리는 것 자체가 엄연히 당무 개입이다. 당원들은 정 대표가 일을 잘했다고 평가한다면 그를 연임시켜 줄 것이고 시원찮았다고 평가한다면 낙선시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X메시지 뜻이 정 대표를 향한 최후 통첩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은 결국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그들 말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나는 정청래가 싫다 시그널을 주는데 당원들이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세상에 착한 당무 개입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발 전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먹으며 호가호위하고 자신들과 결이 조금만 다르다 싶으면 반명으로 낙인 찍어 마녀 사냥을 일삼아 당내 분열을 야기하는 뉴 이재명 세력들이 더 활개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이들이 전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국정을 농단하던 십상시들과 다를 바 없는 간신배들이라고 본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정 대표의 발언을 상당히 격앙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협박성 발언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뉴 이재명 세력들은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마음을 품은 역적인 양 몰고 갔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발 전원을 통한 공격 신호, 뉴 이재명의 확대, 재생산 후 공격, 이 패턴이 또 한 번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다.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인데 자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하려 들면 제 손으로 정권을 국민의힘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그런 정치적 자해행위를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무엇보다 정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란 말을 평상시에도 자주 썼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뉴 이재명 세력들과 똑같이 극단적 반문, 반청, 반조국 성향의 인사들이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못된 내용의 보고를 올리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뜻을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포장해서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는 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뜻이란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 정상적인 행태라고 볼 수 없다. 당대표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고 대통령 역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뜻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 차기 당대표를 좌지우지하려 드는 것은 당을 사유화하려 드는 것이고 끔찍한 역사적 태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은 이런 퇴행적 행태를 보자고 거리에 나오지 않았다. 이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자 해지해야 한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내 이름을 팔아먹지 말라 엄중하게 경고해야만 차갑게 식은 지지자들의 마음도 다시 돌아설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여권 내 분란을 조장하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실명으로 나와서 말하라. 무엇이 그렇게 캥겨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미주알 고주와 떠들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가? 앞으로 그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정말 권력욕에 눈이 멀어 대통령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희대의 간신배들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십상시들이 날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조화준의 직설이었습니다.
굿모닝 충청 조아준 기자의 글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 이재명 세력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청와대 내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뉴 이재명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를 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이건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싹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재명 대통령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했어요. 귀국하는데 정청래 대표도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닙니까? 분명한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대통령도 느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출국할 때 정청래 대표 오지 말라고 한 거 굉장한 실수였어요. 저는 귀국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뭔가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귀국 장면에서 정청래를 쳐다보지 않았나요?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워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뭐 방송 끝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정권 연장해야 되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걸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면 정말 이 정부의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각자가 다들 책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패널들도 문제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어요. 당 주변에 뭔가 당을 흔들어서 뭔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혹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일단 너무 거기 빨리 뭐라고 그럴까 내줬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성이나 면역력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내줬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일단 한몫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뭐냐면 이걸 저는 처음에 지지했어요.
원래 강력한 지지했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강력한 지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지지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실용주의 이거 아니 우리 저기 네, 예. 우리 저기 알아. 방송에서 계속 제가 실용주의 때문에 그런 그럼. 어떤 개파나 이념이나 이걸 떠나서 실용주의 때문에 능력 있으면 등용하고 그거에 맞는 사람이면 쓰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제가 보기에도 그걸 열렬히 지지하던 제가 보기에도 이거 선을 넘네. 이게 능력이 있어서 쓰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충성을 다할 것 같으니까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제가 좀 흔들렸던 게 그 누구죠? 이혜훈. 김용남. 아니 김용남 말고 그 이혜훈. 이혜훈 맞아. 네. 이혜훈. 윤호개인이잖아요. 이 정권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인데 윤호개인을 갖다가 장관 자리를 앉히면 그때 무슨 헌법 준수 TF 이런 거 한다고 네. 그러면서 그 뭐 계엄에 찬성한 공무원들 뭐 색출해서 적발하겠다 그래갖고 공무원들은 긴장하고 약간 반발심도 갖고 있는데 장관은 윤호개인을 갖다 앉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인데 저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좀 그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갔으면 해서 이 정부가 보통 그런 건 장인수 저널리스트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방송 별로 안 하고. 저 내일 하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중도 노선 이 갖다 쓰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 그 신용한 교수가 충북지사가 됐죠. 예.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예, 그다음에 권오을 장관이 저쪽에서 넘어와서 지금 보훈부 장관을 하고 네, 있습니다. 보훈부 장관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 인물들에 대해서도. 근데 이혜훈 같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시키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은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충성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뭐가 있든 뭐가 묻었든 뭐 저쪽에서 넘어오든 말든 그냥 이재명 하나만 가재명 하면 출세할 수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잘못 준 거 아닐까? 혹은 대통령도 인사를 할 때 인사권자 그 권력자의 욕망이 그 부분으로부터 좀 자유로운가? 이제 한번 우리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대통령도 본인의 욕망을 들여다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김용남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부업자입니다. 불법 아니죠. 부동산 개발업한 거 불법 아니고 대부업 불법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완전히 반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옛날부터 강조했던 게 서민들이 싸게 대출받고 그 걱정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는데 대부업자가 민주당 국회의원 달아야겠대. 민주당이 다 그걸 응원하고 있어. 이게 무슨 현상이냐는 거죠. 국민들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차명 의혹은 있잖아요. 그거는 또. 차명이면 예, 불법으로 갈 수 있는 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되실 분인데 이분이 평택을 해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는 조국 봐라 그래. 그 지역구의 조국이 아니라 경쟁자가 한동훈이어도 이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이렇게 잘못 가게 된 부분을 이제 좀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예. 네. 아유 역시 장인수답네. 거침없습니다. 네. 오늘 쇼츠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좀 할 얘기 없으니까 좋네. 요즘 박병규사 이런 식으로 넘어가. 약간 긴장되는데 콧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 저는 아까 그 얘기 하나만 네, 드리면 하세요. 좋습니다. 저 민주당의 의원들 책임을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뭐 밖에 이제 유튜버들이라든가 뭐 방송에 많이 나오는 정치 평론가, 뭐 셀럽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아까 있던 일배 문화를 이식시킨 건 맞는데 여기에서 당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엄중하게 냈으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 예. 근데 열중셔만 한 게 아니라 부채질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최근에 이제 노무현 재단까지 지금 곽상원 의원 때문에 막 이게 이제 공격받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대통령 노무현과 문재인을 모욕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넘쳐나야 하는데 나는 그리고 그런 의원들은 친문을 자처하는 의원들, 뭐 친노를 자처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친명 핵심 의원들이 먼저 나서줘야 하거든 이거는. 근데 아무도 없어. 최근에 하도 제가 핏대 세우니까 이제 몇 명 한두 명 나오던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전직 대통령 문재인 노무현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것들이 도를 넘어선 지가 꽤 됐는데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님 말씀하신 것을 음. 제가 약간 중성화를 좀 예, 예. 시키려고 필요합니다. 아니, 상대화 저만 죽고 혹시 본인만 살아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장인수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현상 경향이 있다는 말이지 그게 누구의 주범이다 이런 걸 지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또는 그런 경향은 위험하니까 빨리 멈추거나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이 모든 현상이 향하는 곳은 뭐냐면 왜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냐면 이것의 가장 큰 위험은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따로 있지 않아.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위험해요. 정부의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 위로 더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40%대 초반 중반으로 간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이라도 조금 불편해도 여론조사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위험한 문제고 그래서 또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권 재창출을 못 해요. 그러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제일 좋아할 세력이 검찰 국민의힘 쪽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건데 이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스피커, 모든 정치인들이 나의 정당성을 대통령하고 가깝냐 안 가깝냐로 말하는 순간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이걸 정체성 정치라고 그래요. 정체성 정치 중에 가장 안 좋은 정체성 정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대통령하고 한 번 전화했어, 두 번 전화했어, 세 번 전화했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악이 돼버린다면 그 정당은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다. 그런 경향을 좀 멈추자. 저는 여론조사 하는 입장에서 저는 지지율이 깡패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 일관된 주장인데 만약에 깡패라는 표현을 자제해 주세요.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60% 정도 있었다. 아니면 50% 중후반에 있었다. 정청래 내일 기국 순방에 안 불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위기감을 느낀다고 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정청래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자는 지지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지지율이 나왔지만 이 아픈 지지율을 잘만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하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각 주체들이 심기일전해야 돼요. 그리고 장인수 기자 저 이야기를 새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침묵했던 의원들 목소리 열어야 돼요. 이런 일배 문화 횡행하는 세력들하고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선출한. 공과 관은 있지만 그 얘기는 수없이 해왔고 저렇게 조롱과 멸시되는데 열중시하고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장 저는 귀국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모셔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셔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식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어떤 그 SNS상에서 떠도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따끔하게 저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강하게 가지 마시고요. 예. 요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좀 그 이재명 대통령 편에서 쉴드 치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문조털레유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아마 이동영 작가도 MBC 이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문파 세력이 문재인 쪽 계열의 정치인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하고 넘어서고 자기네들이 당내 주류로서 다시 나서서 이재명 정부를 망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모론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문재인 쪽 정치인들이 다시 이제 당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걸 단호히 맞서야 된다. 이재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문파의 부활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문파의 부활은 지금 정확하게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쪽 인사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데려다가 청와대에 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저털레오를 공격하는 패널들이 뭔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 정무수석 우상호죠. 이 사람이 친명이었습니까? 친명은 아니었죠. 대통령 쪽 각을 많이 세웠죠. 지금 네. 지금 홍보수석이 홍익표입니다. 친문 이 사람이 친명입니까? 지금 민정수석을 봉욱을 갖다 쓰는데 봉욱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검 차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한 검사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아까 좀 비판도 했지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씁니다. 문재인 쪽 사람들도 많이 갖다 썼어요. 아, 나오는데 비서실장 강훈식이 언제부터 친명이었나요? 거기는 문재인한테 발탁됐던 게 아니요, 맞는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얘기하긴 그렇고. 근데 네. 아무튼 이게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개파성이 별로 없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두루 갖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아니 그렇게 따지면 가장 쉬운 게 정청래가 친문입니까 친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정청래는 문재인 정권 때 무슨 뭘 한 거 없어. 그렇다고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 컷오프 되기도 했었고. 그 아니, 김종인 때지만 김종인 전에. 제일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기가 홍익표 사실 정무수석인데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낙연 이재명으로 대선 캠프 차려졌을 때 당대표였던 거예요? 대선 캠프였나? 이쪽이었어요. 이낙연 쪽이었어요. 맞아요. 홍익표. 이재명 대통령이 갖다 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문파의 부활입니까 이게? 일 잘하니까 쓰는 거죠. 됐으니까? 일 잘하니까 쓰는 저는 거라고. 좋아합니다. 홍익표 정무수석 좋아해요. 의원일 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데 좀 크게 보자.